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몇 가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방송 딱 켰을 때죠. 저녁 8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한 이틀 정도 이란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서로 협의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5일 정도 협의가 더 이루어질 것이고 그 5일 동안은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관련된 시설이나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겠다. 5일 동안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소식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립니다. 순간적으로 어땠습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고 모든 자산들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부터 조금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상승분을 완전히 되돌리진 않았지만 일정 부분 되돌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있었는데 그 의구심, 이게 긴가민가, 진실인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인터뷰에서도 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니라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발 뛰고 있는데, 방방 뛰고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 내부가 지금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이 지도자들 체계가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 완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일정 부분 되돌림을 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뉴스 중에 저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로 바뀌었다고요. 특히나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까지도 이란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같은 중동 국가고 이슬람권이지만 같은 수니파니 시아파니 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좀 너무 강경하게 가는 걸 원치 않았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 이번이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 특히 걸프국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수 담수 플랜트라든지 에너지 시설 등등 무차별한 폭격을 했죠. 그걸 보고 이제 진짜 정냄이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 대응으로 선회를 했고 미국의 군사기지를 개방을 했고 지금 이란의 자산을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떴는데 잠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국 일부가 미국, 이스라엘, 대이란 전쟁에 점차 깊이 관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간 중동 전쟁에 있어서 거리를 두려던 이들 국가는 이란의 계속된 공격에 경제가 타격을 입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이 자국 서부의 킹파드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고 지난달 28일 개전 초기만 해도 사우디는 자국 시설이나 영공이 이란 공격에 이용되는 것을 불허하면서 전쟁과 거리를 두려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강경하게 돌아선 셈이죠. 하지만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빌미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와 주요 에너지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쏟아붓자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사우디의 실권자죠. 빈살만 왕세자는 억지력 회복력을 위해 군사 행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참전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우디 외무장관 역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면서 걸프 국가들의 대응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을 비난을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두바이 내 이란 병원과 클럽을 폐쇄, 그리고 이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이란 정권의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이란 정권 및 지금 이제 이란의 핵심이죠. 혁명수비대, 직접 연관된 기관들이 아랍에미레이트 법률 위반에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 기업과
개인의 주요 금융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전쟁 발발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도를 지나쳤죠.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인데 이 주요 근처에 있는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주요 이제 산유국들, 걸프 국가들까지 무자비하게 무차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국가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방력을 증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너무 이끌려 다니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아마 걸프국들이 조금은 군사력이라든지 국방력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걸프국 주변 국가들한테 거의 왕따처럼 될 확률이 높죠. 이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요 뉴스들을 좀 전해드렸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오고 나서 이란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란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나 협상 자체가 없었다 부인하는 듯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왔죠. 이란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미국과 직접 혹은 중재자 통한 소통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란이 중동 국가들 발전소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리의 강경한 대응에 후퇴한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에서. 그리고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과 회담이 없었다. 미국이 현재 지금 너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걸프국들 에너지 시설들 우리가 공격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시간 벌기에 나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리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전이 계속되는 한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지금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 중심부 공습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추정을 좀 해보면 사실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또라이가 아니면 저런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이란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정 부분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은 독재 국가였어요. 독재 국가에서는 뭔가 하나로 중심을 모으는데 힘을 쓰는 게 이제 특징인데 자기네들이 트럼프한테 좀 불복을 해서 협상을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란 국민들이 너네들 적구나 하고 이렇게 민심이라든지 모든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봐 좀 강하게 저렇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접촉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 남기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에 있는 에너지 시설 폭파시켜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던져줍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얘기를 언급하자마자 다음날 트위터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 48시간의 압박에 못 이겨서 굴복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또 합의가 아닌 어찌됐건 미국과의 접촉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게 포장해서 저런 식으로 트위터를 올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제 여하튼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 이란 발전소 공격을 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현재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이 지금 대응의 수위를 넘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쯤 5일 안에
군사 공격을 재개한다든지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도 이란에 등을 돌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란이 너무 자기네들 고집만 부리지 말고 눈치가 좀 있었으면 한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지금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과 접촉을 하고 만났을 수도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 저렇게 왜 강경하게 나오고 아니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설이나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란이 이 정치 체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란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죠. 일본 정부가 허수아비예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허수아비입니까? 그 국가에서? 아니죠.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 정부 사실상 허수아비 정부예요. 그러면 이란을 이끌고 있는 게 뭐냐?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 무력과 자금이 있는 혁명수비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이란을 37년 가까이 통치를 했던 하메네이도 당연히 혁명수비대가 기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 사상적 뿌리를 좀 보면 이슬람 원리주의자지만 결국 저들이 담당하는 군사력이나 자금의 기원은 어디서 온다? 중국이다. 그래서 지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만났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뭐 외교를 하려면 다른 국가의 사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도 이란 사실상 현재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상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 정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상대로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코멘트와 실제로 지금 이란이 취하고 있는 액션이 좀 차이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이란 내부에서도 조금 분쟁이 좀 있는 것 같다. 내부에서. 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해서도 유화적으로 일부 허용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무조건 봉쇄하고 우리만 통과하자. 뭐 이런 강경한 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상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거의 괴멸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도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 나왔던 이 발언 하나하나를, 이란에서 나왔던 발언 하나하나를 트래킹할 시간도 여유도 없지만, 만약에 혁명수비대 측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힘이 없는 허수아비 정부지만 정부 관계자가 만약에 트럼프 정부를 접촉을 했다. 그러면 서로가 뭐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랑 이란의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 정부라든지 혁명수비대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합의를 봤다면 아마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서 혁명수비대를 뒤통수 칠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떤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고 혁명수비대는 대부분이 초토화되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내가 미국한테 잘 붙으면 이란의 주도권, 국가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겠다. 정부로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인물이 만약에 트럼프와 합의를 봤다면 그건 또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나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합의 본 적도 없다, 그런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정권 자체가 무너진 상태고 2인자로 지목되었던 하메네이의 차남의 생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도자들이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또 지켜보면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이란의 주장이 상반되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상황은 어떤 거냐? 이 모든 것 자체가 심리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엊그저께 48시간 내에 너네들 호르무즈 무역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 다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려놓고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트위터 하나 딱 올려가지고 모든 자산을 급등시켜버렸죠. 오일은 급락을 시켜버렸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얘기를 가지고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모든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전이다. 합의 본 사람들도 없고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트위터를 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러핑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이런 블러핑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로 이란 내부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니 밑에 있는 애랑 얘기를 했는데 걔랑 나랑 언제든 너를 공격할 거야.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누가 트럼프와 만났는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심 가는 사람 그냥 총으로 갈겨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전이라고 한다면 이란 내부에 있는 서로가 의심하게끔 만들고 내부 총질을 하게끔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심리전을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과 그리고 이란의 바로 반박문이나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장이 혼란스럽죠. 이번에 이 미국의 군사작전은 제가 생각해도 물론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핵으로 중동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갖추고 있는 점, 그런 이제 뭐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과거 걸프전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한 목표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사후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란은 반복된 충돌을 통해 제거하기 어려운 방어 구조를 이미 구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네들하고 부딪혀봤자 완벽하게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소모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또 뭐냐? 미국하고 이제 이라크 전쟁 때는 이 미국이 이 전쟁 비용을 직접적으로 전부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부담하지 않았어요. 이 동맹국들이나 그 관련된 국가들이 미국한테 이 전쟁 비용을 일부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미국이 전반적으로 전쟁 비용을 완전히 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걸프전이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담 후세인을 뭐 잡아가지고 사살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뭐 정권 교체, 이라크의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까지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 않죠, 지금.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 관계는 일반적인 우위가 아니라 서로가 상호 부담이 좀 큰 이 비대칭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일 가격 유가는 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일부가 반영된 상태지만 증시의 하락폭과 변동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시장이 현재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한 리스크의 지속성을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 자체는 이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이 공급 제약이라는 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구간이고, 4월 초에 OSP 결정 시점까지 공급 복구나 해협 정상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현재 유가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다시 폭발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단순히 이 지금 전쟁 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의해 유가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가를 공급받는
다른 국가들이 이 실제 사용이나 비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뭐 유가가 단순 상승이 아니라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뭐 워낙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이 좋다 보니까 정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 적은 비용으로 팔 수가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 고유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급 자체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가격 통제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지금 골드하고 실버가 왜 저렇게 박살이 났습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의 산유국에다가 세계 최고의 LNG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지만, 다른 물가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금리 상방. 금리 상방 압력이 다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 1년 동안 폭락장이었던, 계속해서 미국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0.75bp씩 계속 금리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2차례 했다. 근데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향후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 금리 올리는데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처럼 전쟁 초반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조정이 있는 이 구간인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상방 압력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이 위험 자산, 특히 뭐 주식, 비트코인, 우리가 하고 있는 지수 선물, 그리고 골드, 실버, 모든 이런 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더 깊은 조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번 전쟁은요, 왜 지금 이란이 목숨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친 듯이 봉쇄하겠습니까? 거기 봉쇄를 안 하고 있으면 지네들도 끝난다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끝장을 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뭐냐면 유가거든요, 유가. 결국 이번 전쟁 사이클의 핵심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가의 레벨이에요, 유가의 레벨. 전쟁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유가의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에서 안정되는지,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최종적으로 모든 중앙은행, 미국을 비롯한, 특히 미국이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로 인한 금리의 방향이 제일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전쟁이 터졌을 때도 지금 터질 거는 한 번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작년에도 미국에서 이란을 폭격을 했었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과 사이가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전쟁이 최대한 짧게 끝나야 그 다음 데미지가 짧아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 유가가 잡히질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된다. 2022년도 서부 텍사스 중진류,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WTI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1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된 유가가 공급이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해 있다면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된다. 그때는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는 모든 자산의 폭락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나가도록 할게요.